안녕하세요. 서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케를 통해서 일본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역사적 기원과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술 사케 자료관에 보면은 이제 이 사케의 사케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쪼 대사라고 하네요. 이 마쪼 대사는 교토에 있는 곳입니다. 이 고래의 일본 제1주조의 조상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만, 이분이 이 마쪼 대사에서 그 본전에 모시고 있는 분이 이 진씨, 이 하타씨라고 하네요. 이 진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진씨, 우리나라에는 진씨이죠. 네, 하타씨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분이 5세기에서 6세기에 도래하고 한 분인데, 고도의 토목 기술 등을 가지고 와서 농업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케노키미라고 해서 술의 신이 되십니다. 이 술의 신이 일본의 제일 술의 신이 하타시임은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하타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조선 반도에는 사만 시대, 진한, 변한, 마한이 있었고, 이 사만의 하나인 진한이 성립될 때 신라죠. 신라기는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신라 놈들, 신라 새끼들 이런 의미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하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코쿠리라든가 하쿠사이가 아니라 이제 구다라라고 하죠. 백제를 높인 말인데, 이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신라는 신라라고 하지 않고 신라기라고 하였습니다. 진씨라고 하는 하타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라의 나라에서 일본에 도래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 시명의 유래의 하타는 어원이 신라어에 있고, 신라어로 하타는 우미를 바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간 틀린 내용들입니다. 조선 반도에서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하타비토 자꾸 우미라 그러네. 바다를 원래 뜻으로 하고 있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해안 시대 815년에 편집된 신천 성시록의 진씨는 진시황의 의미로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씨들이 권위가 높이기 위해서 진나라의 진시황이죠. 통일한 진나라의 왕명을 빌렸다고 하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시황은 여시죠. 진시황 이름은 여상입니다. 네. 여부리의 아들이었고 강태공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진씨의 선조의 활약은 응신천왕 시대에 시작돼서 웅약천왕 시대의 선조가 활약을 했다고 전설이 있습니다. 응신천왕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활동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고천왕의 진하승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동대사도 만들고, 일본 국보 1호인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광융사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현저하게 대두가 됐다고 하네요. 교토 분지에
5세기부터 조선계의 사람들이 개발과 정착을 진행시켰고 5세기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진시성이었고 6세기 이후부터 진화승이 광룡사를 만들어서 8세기는 이 국가 통일 사업의 완성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세기에서 8세기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간 이 진시들이 일본 국가의 그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백제가 패망한 것이 660년이죠. 일본은 663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660년에 패망을 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실제 4세기 때부터 이렇게 도래를 하였죠. 그래서 일본 국가가 성립되는 최초의 시기 때부터 이 진시가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본 문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성시록 이 굉장합니다. 이 신천성시록은 그 800년대에 작성이 된 것으로서 일본 성시의 그 뿌리를 다 기록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 성시의 뿌리의 중심이 이 신천성시록인 만큼 일본 국보 이후입니다. 대단한 그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책은 일본의 시족을 1182개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출신에 따라서 크게 셋으로 분류가 되는데 황별, 신별, 제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황별, 코베스라고 하는데 이 황별에서는 천황가, 그죠? 그 기요하라 가문, 다치바나 가문, 미나모토 가문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진무천황 이화의 이제 그 황별, 황족에서 분리가 된 겐지 가문들이죠. 원씨 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황별 가문이 335시족이 있고 그리고 신별 이건 황족에서 분리가 된 거고 여기서는 그 하늘 그 진무천황 있었던 시족들인데 신들한테 분리가 된 그거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데 이 천손에서 분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 천손 강림 사상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그 단군 사상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들한테 분리된 그 황족이다, 천손이다, 천손 강림 사상이다라고 해서 후지와라 가문이라든가 오나카토미 가문들이 이제 이 404시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오와리 가문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번은 이 도레인계 시족입니다. 하타 가문, 오쿠라 가문. 우리나라 그 보물 일제 시대 때 식민 통치 시대 때 그 훔쳐간 오쿠라 가문입니다. 여기가 이 하타 가문 여기 있죠. 아까 그 진시 가문. 이 제번 시족은 5개로 분류가 되는데 백제, 백사, 고려, 41, 신라 9, 가야 9, 한 163인데 이 한은 중국계가 아니라 신라계. 그래서 적국이 됐죠. 신라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국이 되었기 때문에 신라기가 된 겁니다. 신라 놈들, 신라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뿌리는 황별이 됐든 겐지 가문이 됐든 신별이 됐든 제번이 됐든 전부 다 우리 한민족계입니다. 일본의 주요한 성씨의 거의 100%는 다 우리 한민족계입니다. 중국계도 아니에요. 완벽하게 한민족 계열입니다. 제번까지 보면 백제, 고려, 신라, 가야, 한까지 완벽하게 우리 한민족 계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보 지정 불상 제1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미륵보살이죠. 대본산 광룡사. 이 광룡사가 대본산입니다.
광룡사도 대본산이지만은 저기 그 나라에 있는 동대사 도다이지도 이제 대본산이죠. 이 헤이세이 이건데 아주 숨막힙니다. 자태가 이 곡선 국보 1호가 될 만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이 선묘를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조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반했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 따르면 쇼도쿠 타이지, 쇼도쿠 태자죠. 성덕 태자 쇼도쿠 타이지가 군신들을 모아놓고 존귀한 불상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 상을 모시고 공경할 것인가 라고 묻자 여기서 진하승이 나아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고류지 창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륵보살상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거리에서도 이렇게 모시고 있고 일심 아마 진하승 이분이 이렇게 쓰셨겠죠. 일심 한마음이라고 두 마음 세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수행하고 여기 별이 그렇게 여기 이렇게 그 예전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하승이 진씨의 그 후손으로서 이 진씨 세력을 아주 꽃피웠던 그리고 이 진하승이 신라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국보 1호가 됩니다. 일본의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분이 성덕태사입니다. 그 백제 왕인 성왕의 화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이 성덕태자가 일본 불교를 부흥시켰고 일본의 그 어떤 그 건축부터 많은 사찰을 창건하고 그 일본에선 가장 그 위대한 그 분으로 좀 추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 그 교토에 있는 고류지 광룡사입니다. 이 광룡사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국보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만도 50여 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곳이죠. 이 1960년도 교토 대학생이 불상의 아름다움에 홀려서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전문가들이 부러진 손가락을 붙이려고 재질을 분석한 결과 아까마츠 적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까마츠 적송은 이 조선, 우리나라 한반도, 한국에서만 나오는 나무이죠. 적송, 우리 알고 있는 소나무. 당시 일본 목조불상들의 재질은 녹나무였는데 한국에서만 나는 적송으로 판명되자 불상이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국에서 만든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죠. 네. 그래서 역시 이 반가사유상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간 것이죠. 일본의 칠지도와 같이. 이게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한국에서는 83호입니다. 국보 83호. 일본에서는 국보 1위인 것이 한국에서는 83호이네요. 글쎄 그냥 큰 의미는 두지 않지만 숫자상으로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나라에 있는 세계 최대의 불상, 금동불상입니다. 동대사에 있는 이 불상인데 어마어마하죠. 좌상인데 16m나 됩니다. 이 동대사 대불 조성 사업의 중심 인물들은 모두 도래계 출신이다. 한반도에서 왔던 분들이죠. 교토를 동서로 나누는 카모가와를 중심으로 동쪽의 도레인으로서는 신라의 야사카시가 있고 서쪽은 신라의
하타시 집안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쪽의 야사카 신사와 서쪽의 광룡사는 그 맥을 유지하고 있고 서기 600년 초기에 약화된 신라와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진화성은 노력을 했고 도레지 속은 개인전을 창건하는데 후나시의 야주시, 고마시, 고려사이죠. 코마신사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당군을 모시고 있죠. 44개의 사찰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동대사 대불은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이 돈을 댄 세력이 그 하타시입니다. 이때 이 창건을 하고 그 개관식을 경축하는 날에 인근에 있는 근린에 있는 뭐 중국부터 뭐 저 동남아시아의 이런 신라나 모든 사신들이 다 모였다고, 세계 방방곡곡의 모든 사신들이 다 모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대사업, 이 동대사를 만드는데 260만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260만 명인데 인구가 그때 한 500만 명 되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사찰을 만드는데 투여가 된 것이죠. 동대사를. 그러니까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 동대사와 행기 스님인데 나라시 소시조 동쪽 가스가산 언덕에 있는 동대사는 일본 화엄종 총본산으로서 세계 최대 금동 불상입니다. 백제인을 주축으로 신라인과 고구려인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총 그 대목장, 그러니까 뭐랄까 그 최고 그 높은 감독자는 신라인이었습니다. 행기 스님은 왕인 박사의 후손이고, 왕인 박사가 그 백제의 그 박사죠. 그 천자문과 그 일본의 그 학문을 전달해 주신 분이죠. 15살 때 이제 그 출가한 분이신데, 이건 뭐 중요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토 코지 전 나라문화재 연구소 연구실장이 이렇게 그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씨 이 하타시들이 일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일본 전체를 다 뒷받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룡사라든가 그 뭐랄까 방가사유상이죠. 미륵보살 방가사유상도 이분이 국보 1호를 이렇게 모실 정도이고, 이분들의 후손들이나 진씨들이 거의 300년간 일본 태동기에 일본이란 국가가 시작할 때 일본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지하고 만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덕태자 전이죠. 이 쇼도쿠 타이지나 이 진화승의 이 묘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고인돌 고분 형태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적석총, 우리 한민족의 그 문업 양식이죠. 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명신은 일본 최고의 신입니다. 일본 최고의 신입니다. 이 실학이. 이 신라 명신은 일본 최고의 신이 되었고, 불교의 보호신이기도 하십니다. 이 신라 명신상은 이제 그 중요 문화재이기도 합니다만, 지증대사가 당으로부터 귀국할 때 그 배에서 나타나신 그 호법신장이네요. 호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문화재로서도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일본 최고의 신인이 되셨습니다. 사가현에 있는 그 신라 선신당이네요. 자, 이것을 고증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신사는 한반도에서 유래했다. 한일 사학자 공동연구입니다. 일본 국내의 상당수입니다. 상당수는 뭐 거의 뭐 8, 90%란 얘기겠죠.
상당수의 신사가 고대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세워졌다 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일본의 많은 신사는 한반도의 조상신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다. 주신이죠. 모시는 주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정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은 한국, 일본의 사학자 4명은 작년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나도 등으로 관동지방과 교토의 신사 50여 곳을 방문하고 이런 사실을 확인하였다. 명확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한국의 조상신을 모시는 일본의 신사에 의하면 고대 한반도에서 도래한 사람들은 일본에 정착한 이후에 고향의 습관 등을 재단에 세우고 주신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정기적으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계의 신사가 일본에 많게 생긴 이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안가는 한신 주문부터 50개 주문을 백제, 신라, 고구려식 관련된 주문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 악으로 사용된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서도 거의 모든 신이, 그러니까 80-90% 이상의 상당수의 신이 전부 다 한반도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신을 주신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라 명신이 가장 크죠. 이것을 또 고증을 해보겠습니다. 속일본기에 보면은 백제인 아치노미가 거느리고 온 여기 이제 아지사주라고 하는데, 여기 아지사주 아작의 후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치노미가 거느리고 온 17현민이 야마토 외에 정치 중심지인 타카이치의 땅에 가득히 거주하며 백제인이 아닌 사람은 10명 중 한둘 뿐이었다. 여기도 80-90%가 다 백제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일본 역사학자 미즈노 유의 저서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서 보면 최초로 일본을 지배한 천황은 중요하죠. 백제인의 후손인 15대 오오진 천황, 아까 말씀드렸던 응신 천황이죠. 응신 천황이 4세기 때 이 응신 천황이 백제인입니다. 그리고 16대 닌토쿠 인덕 천황이죠. 인덕 천황도 이 부자였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오진 천황, 닌토쿠 천황이 부자 관계고, 그럼 똑같이 백제인들이죠. 오오진 천황이 백제 복식을 입었다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도 나온다. 이들 천황 부자에 의해 고대 일본의 가와우치 왕조가 세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자, 일본 최초의 왕조죠. 일본 최초의 왕조는 백제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오오진 천황과 닌토쿠 천황입니다. 부상략기 기록에 따르면 당시 15대 오오진 천황은 응신 천황이죠. 일왕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천황이죠. 황제입니다. 천황이지 일왕이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일왕 최초로 한복, 백제 조복을 입었으며 그 후에 대대로 일본 왕들이 입었고 33대 스이코 여왕 등극 때에는 만조백관 모두가 백제 옷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15대부터 33대까지 쭉 백제 문화가 이어진 것이죠. 26대 게이타이 천황은 백제 문영왕의 친동생입니다. 고바야시 야스코, 가토 에이코 교수가 이렇게
고대 외왕에서 그 주장을 하셨죠. 고바야시 야스코 교수입니다. 이분이 백제 문영왕의 친동생 케이타이 천황이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일왕의 스승 우에다 마사아키, 이분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뭐 칠지도부터 이분은 진짜 진실을 알리는 그 교수예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천황의 스승입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천황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일본 천황들도 이런 모든 사실과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교토사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국보급인 고대 신찬 성시록을 자택 서재에서 보관하고 있다. 우에다 교수는 비다츠 천황은 백제 왕족입니다 라고 확언하였습니다. 하야시 세이고는 그에 져서 일본 서기 암호에서 일본 왕통 혈족의 만세 일개 세습제부터가 날조이며, 일본 괴고광은 김수로왕 후손임은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있고, 진구왕후라는 유령을 내세웠다라고 밝혔다. 임나 임본부 그 설치는 날조했을 뿐 아니라 오진 천황이 백제계 부여 후왕인 을하이며, 기토라 고분의 40대 텐무왕은 텐무천황이죠. 신라 김다수임에도 일본인으로 변조했다. 참 이렇게 그 양심적이고 올바른 분은 그 국가를 초월해서, 이런 걸 초월해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분들이 계셔요. 일본에 이렇게 양심적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러시아나 세계 각국에 나라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정치와 관계없이 이렇게 진실한 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텐무천황이 김다수라고 밝히셨습니다. 도쿄대학교의 그 이노우에 그 미스사타 교수는 일본은 고대 한국인이 세운 나라이다. 한국인의 일본 율도 개척 및 정복에 의해 일본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니하라 카즈로 그란 분은 나라 시대 50대 칸무 왕이 784년 헤이안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도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었으며, 심지어는 한국말까지 사용했는데, 고사기, 일본 서기, 만엽지, 마녀슈조 등의 아직 조작되지 않는 부분은 한국어에 한국식 한자 용어가 남아있다. 참 오진 천황부터 50대 칸무 천황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복을 입고 한복 음식을 입고 한국말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을 천황계가 계속 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쿠마모토 대학 시미즈 키요시 교수는 아나타는 한국인, 아나타와 한국인에서 오늘날 일본어의 모는 한국어이며, 일본의 역사서인 코사기와 일본 서기에 실려있는 신화와 전설은 전부 고대 한국인의 이야기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식민사관이라든가 이런 왜곡된 이런 역사를 연구하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양심을 바로 세우고 백지와 같은 그런 양심 속에서 이렇게 진정한 학문을 해 가시는 분들은 진실과 진리에 이게 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논문과 이런 그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 광당사학에서도 이런 왜곡된 역사, 곰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그 천선과 결혼을 해서 왕검을 낳았다.
이 날조된 이런 역사를 믿고 또 그거를 또 그래서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치부해서 그 왜곡을 시작을 했죠.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강단에서 가리켜요. 이제 그런 사람들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일반 그 국민들이나 이런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라도 이제 진실을 바로 접하고 아셔서 이걸 많이 알려야 합니다. 알리고 그러한 거짓이 전도가 돼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가짜 역사를 타파해 나가야겠죠.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온통 사이비 천국입니다. 정통 종교에서도 사이비 천국이고 전부 가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서고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고 바른 학문을 하신 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본 문화 훈장을 받은 존 코벨 여사,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 이분은 일본 역사를 공부하다가 한국 역사로 오시게 된 분입니다. 일본의 신도, 일왕의 뿌리,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 등 한반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놀라운 일이다. 심지어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백마를 메가더에게 넘기는 것으로 항복을 표현하는 것조차 한국식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본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다 한국이다. 우리 한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쿠슈인데 오노 스즈무 교수이죠. 가쿠슈잉은 일본의 그 초엘리트들만, 그러니까 천황과 가문들의 자손들만 공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인은 일본 열도의 금속 제조 및 사용법, 야금, 금공 기술, 염색, 피역 제조, 배틀, 직조, 기와 제조, 의학, 역법, 천문학, 조불, 사찰 건축, 조탑, 조경술 등 모든 것을 가져왔다. 뭐 이게 다죠. 사실 종교도 그렇죠. 그리고 신도도 그렇고. 자, 우리가 오늘 안 것이 신도, 종교, 술까지 알았습하습니다만, 술은 사케라고 하는데, 사케는 그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달하면서 사키다 이런 그 말에서 사케라는 말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일본어는 거의 다 한국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음 위주이고 신라계, 티벳 이쪽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침이 있으니까 은는, 이가, 을, 조사가 이제 토시라고 하죠. 두 개입니다만 일본은 모음 위주이고 자음이 없습니다. 자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는 와로 대응이 되는 거고, 이가는 가로 대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 기억조사 을은 오 하나로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가 많이 불편해요. 맥도날드처럼 이렇게 우리는 아주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일본은 마크도나르도 받침이 없으니까, 메가더도 마카서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그 발음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본의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한국에서 도래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증언을 하시죠. 심지어 요시다 토고는 대일본 지명 사서에서 구쿠로가 명치에서 일본이라는 문자는 상고로부터 사용해온 히노모토라는 말에 한자를 충당해서 쓴 것이다. 이건 뭐 가차했다는 거죠. 형차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왔다, 붙였다라는 것이죠.
일본이라는 그 자체는 사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고, 마음 변한 지난 일본이라는 국호는 원래 한국인들이 쓰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호가 됐고,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백제의 별칭이 일본이었어요. 일본 새로운 근본이죠. 일본이 새로운 근본,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근본입니다. 사부리, 새뿌리죠. 새로운 근본. 사부리가 사비성이고 사비가 가차, 향찰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도 원래 그 한국 것입니다. 일본이란 국호조차도 일본의 모든 것이 우리 한민족에서 기인했다, 도래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다. 일본 문화와 정신과 신도와 철학,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한국인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케를 통해서 일본 문화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그 일본이 했던 방식, 일본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그리고 36년간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한민족을 다시 통일시키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피로써 그 통일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화해와 용서, 치유와 미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들은 신라를 미워했습니다. 적국으로도 썼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일본은 그 가장 위대한 장군 이름이 세이 다이 쇼군입니다. 정복할 정자에 동이족 이자입니다. 정의 대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고토 회복, 또 동이족의 통일, 대동아 동영, 공영이라든가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노력을 하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거를 알아야 제대로 된 현재를 알고 또 나아갈 미래를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전쟁과 이런 피해 역사로는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홍익인간 사상,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화세계, 이 형이상하게 하늘의 질서의 세계를 땅에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밝은 세상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민족 사상이라든가 역사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일본과 저 위에 몽골 만주까지 다 통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그것도 힘과 무력과 피가 아닌 평화와 사랑과 존중, 이해로서 그런 길을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